자, 이제 빅뱅 우주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빅뱅 우주론으로 들어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우주론에 관련된 얘기까지 했어 안 했어 얘들아? 했어. 그치? 그래서 우주론은 크게 우리가 무슨 우주론과 무슨 우주론이 있었지 얘들아? 빅뱅 우주론과 정적 우주론, 정상 우주론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질이 맨 처음에 탄생한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지구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때가 몇 년입니까 얘들아? 130 무엇이에요 얘들아? 그렇지. 8억 년 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자잘한 시간들이 표기가 돼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근데 그 자잘한 시간들이 그렇게 어디에 나오지는 않아 얘들아.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더니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자, 10의 마이너스 몇 초 만에 얘들아? 10의 마이너스 35초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자, 폭발했어. 폭발하면 그 주변으로 파편들이 튀어요 안 튀어요? 튀죠. 얘도 온도와 압력이 너무 높아서 폭발했습니다. 이 안에서 무엇합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입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때 사실 우리가 주변에 현재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들, 걔네들이 이때 모두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네, 이때 기본 입자들이 모두 나와요 안 나와요? 기본 입자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근데 폭발인지라 반드시 이런 폭발이 일어날 때는, 야, 어디서 뭔가 폭발이 일어났어. 그럼 번쩍하고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때도 빛이 빵 하고 터졌어요.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아니지만 우주 공간에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우주 공간에 빵 하고 나와서 퍼져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얘네들은 우주 전체에 깔려있어 안 깔려있어요?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다가 지구로 들어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광자라고 해서 빛을 냈던 입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이 138억 년 전에 자, 어떤 입자가 나오게 되냐면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던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누구요 얘들아? 전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전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쿼크, 업 쿼크, 무슨 쿼크, 다운 쿼크의 입자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원자에 간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입자인데요. 자, 전자, 업 쿼크, 무슨 쿼크, 다운 쿼크. 자, 인류는 발전을 하다가 현재 우리는 절대 없으면 살 수 없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얘들아? 전기 에너지, 그치? 모든 전기 에너지를 내는 거에 우리는 지금 집중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우주가 탄생할 때 이미 이때부터 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요. 업쿼크의 경우에는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운 쿼크의 경우에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때부터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 탄생을 했고, 이들의 만요인력과 전기력에 의해서 입자들은 끊임없는 누구를요 얘들아? 결합을, 그치? 모임을 이제 가져서 또 새로운 입자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에서 10의 마이너스 몇 초 사이에 1초 사이에 이들의 입자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우주는 계속 무엇을 반복합니까 얘들아? 네, 우주는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얘들아? 팽창을 지속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팽창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주가 저렇게 계속 팽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자 간의 거리들이 계속 멀어지니까 추워져요 더워져요 얘들아?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의 대다수의 원인이 사실은 팽창으로 인한 온도의 누굽니까 얘들아? 하강이에요. 자, 팽창으로 인해 우주의 온도는 계속 뭐해져요 얘들아? 낮아져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로 인해 물질들, 새로운 입자들이 탄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먼저 10의 마이너스 6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개의 업커크와 하나의 다운 커크가 합쳐지게 됩니다. 자, 업커크 안에 플러스 3분의 2인데 그게 두 개니까요. 플러스 3분의 몇이 됩니까? 얘들아? 4의 전하량이죠. 자, 다운 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전체 합이 몇이 됩니까? 얘들아? 네,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 누구요? 네, 양성자라는 입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성자란 결국 양성자 하나가
바로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 자체가 누굽니까 얘들아? 수소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수소 무슨 핵이에요 얘들아? 원자 핵에 해당합니다. 원자는 아니죠. 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은 저렇게 H+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냐면 하나의 업커크에다가 두 개의 무슨 커크 얘들아? 다운 커크가 합쳐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몇? 2. 합이 몇이 됩니까 얘들아? 0. 그치? 이 친구가 바로 무엇합니까?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그렇지, 중성자가 탄생을 하죠. 네,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6초 때 누구야 얘들아? 양성자, 중성자가 저렇게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10의 마이너스 6초에서 10의 마이너스 1초로 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네, 우주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이들의 입자는 누구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냐? 네, 양성자로 존재하는 것이 누구로 존재하는 것보다 얘들아? 중성자로 존재하는 것보다 무엇해요 얘들아? 유리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자, 막 외모를 꾸미고 막 멋있게 하고 다니고 끊임없이 뭐 그 패셔니스타처럼 막 옷을 바꿔 입고 이게 유리해요? 그냥 교복 입고 세수하고 나가는 게 유리해요? 교복 입고 세수하고 나가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죠? 네, 다소 못생겼다 해도 지금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정말 뚱뚱했어. 정말 뚱뚱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울트라 초특급 슈퍼 뚱땡이야 그랬다고. 고등학교 때 아마 강동구에서 내가 제일 뚱뚱했을 거야. 그 정도로 뚱뚱했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랬어. 필연적이야. 신은 나에게 공부할 시간을 준 거지. 내가 외모가 출중했어 봐. 그럼 자꾸 남자애들이 말 걸고 되게 피곤했을 것 같은 선생님 오빠가 미친 것 같아. 쟤, 야 이미 얼굴 충분히 못생겼어. 아무도 안 쳐다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사실은 그런 모습 덕분에, 외모가 부족했던 모습 덕분에 뭐 했어? 이렇게 외모도 부족한데 공부까지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계속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때 내가 그 모습이었던 게 무엇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양성자로 존재하는 게 누구로 존재하는 것보다 얘들아? 중성자로 존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양성자가 몇입니까 얘들아? 7개가 존재합니다. 6, 5, 6, 7개. 이렇게 7개가 존재할 때 중성자가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현재의 온도에서 무엇하다 얘들아?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러면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가 몇 대 몇 얘들아? 7대 1에 무슨 비 얘들아? 개수비를 갖게 된 거. 무슨 비 얘들아? 개수비를 갖게 된 거. 우주의 온도가 뭐해져서다? 낮아져서다. 우주의 온도가 뭐해져서다? 낮아져서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서 야 입자가 왜 7대1이야? 왜 3대1이야? 이런 비율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나오는 대다수의 이유가 온도가 뭐해져서야? 낮아져서야. 그래도 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온도가 낮아졌을 때 저렇게 존재하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수소죠. 양성자가 2개 있으면 누가 됩니까 얘들아? 헬륨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헬륨이 됩니다. 근데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이 플러스 간의 무슨 력 때문에 얘들아? 반발력 때문에 무엇하게 됩니까? 저렇게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입자를 탄생시킬 수 없죠. 이때 누가요 얘들아? 네, 만유인력으로 중성자가 끌려 들어와요. 그러더니 그 중성자가 양성자의 무슨 역을 얘들아? 반발력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성향을 가진 입자로 재탄생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여기서 양성자가 2개인 건 충분해요. 근데 중성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얘들아?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저 상태에서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한 세트를 더 그려볼게요. 양성자가 몇 개가 됩니까 얘들아? 14개가 돼요. 됐나요? 그리고 중성자가 몇 개 얘들아? 네, 2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무엇해서 얘들아? 묶어서 자, 드디어 누가 됩니까 얘들아? 헬륨으로 재탄생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남아있는 몇 개 얘들아? 12개의 그렇지 양성자. 얘가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됩니까 얘들아?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다시 여기다 표기해 줄게요. 무슨 원자핵 얘들아? 수소 원자핵. 그치? 그 다음에 무슨 원자핵? 헬륨 누구예요 얘들아? 원자핵. 이렇게 되죠. 자, 얘네들이 개수비로는 몇 개 대 몇 개로 탄생합니까 얘들아? 12개 대 무엇입니까 얘들아? 한 개로 탄생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네. 개수로는 12개 대 한 개의 비율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도 개수인데요. 이들이 저 공간 내에서 차지하는 누구도 중요합니까? 얘들아 질량도 중요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 교실에 사실은 우리가 책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두는 이유가 이 교실의 메인 이용 학생들이 중등부야, 초등부야, 고등부야? 고등부야. 고등학생들이 등치가 커 안 커? 등치가 크던 작던 몇 명이 들어오는 거야? 한 명이 들어오는 거지만 문제는 이 친구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교실의 공간을 여유 있게 세팅해 두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누구도 중요하다, 질량도 중요하다야. 우리가 화학의 기초 첫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의 질량 상대값을 몇으로 뒀었어요? 우리 1로 뒀었어요. 전자가 매우 뭐하다라고 얘기했었냐면 가볍다. 그래서 무게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런데 양성자가 질량이 1이면 중성자도 질량이 몇이다 얘들아? 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질량 1에 해당하는 입자가 몇 개입니까 얘들아? 12개. 그치? 그래서 한 개당 질량 1g을 갖다 곱하면 네, 수소 원자액의 질량은 몇 g이 됩니까 얘들아? 12g이 되는 거죠. 그런데 헬륨 원자액은 한 개이지만 이 한 개 안에 1짜리 질량을 갖는 입자가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한 개에 몇 그램? 4g을 갖다 곱했더니 몇이 됩니까 얘들아? 4g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무슨 비가 얘들아? 질량 비가 몇 대 몇이다 얘들아? 3대 1에 무슨 비 얘들아? 질량 비를 무엇한다 얘들아? 갖는다라는 거야. 자, 가모프는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자기가 봤던 여러 가지 우주학적 이론과 함께 수학적 능력을 이용해서요, 여기까지 별도의 도구 없이 추론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소 원자, 누구 있지 얘들아?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우주의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이 몇 대 몇의 질량비를 이룬다라는 거, 3대 1의 질량비를 이룬다라는 거, 요거를 했었어 안 했었어 얘들아?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밝혀냈죠. 후대 과학으로는 기술의 발달로 그게 쉽게 이제 발견이 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던 시대에 누가요 얘들아?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누구요 얘들아? 이 3대 1의 질량비 요거를 누가? 가모프가 주장을 했었죠. 자,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요 거의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을 묻는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에 관련된 거냐면 얘예요. 무슨 원자핵 얘들아? 헬륨 누구야 얘들아? 원자핵. 이 헬륨 원자핵이 언제 만들어졌어? 네, 3분 만에 만들어졌어. 다른 애들은 그냥 뭐 탄생한 애들과 동시에 이제 새 조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성질을 가진 정말 엄청난 입자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몇 분 얘들아? 3분. 잘 나옵니다. 헬륨 원자핵의 탄생 몇 분? 3분. 그쵸? 시험 문제 거의 꼭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3분 만에 헬륨 원자핵이 탄생을 했어요. 이후로 우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왜 안 일어난다고요 얘들아?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뭐해져서 낮아져서 이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제 빅뱅 38만 년 전에 대폭발 이후 몇만 년이 지나고 나서 얘들아 38만 년 후 몇만 년 후 얘들아 38만 년 후 이제 시간 정말 많이 흘렀죠.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이 되냐면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몇 켈빈입니까 얘들아? 3000 켈빈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몇 켈빈에 도달했을 때? 3000 켈빈에 도달했을 때.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주가 3000 켈빈에 도달했다? 저거를 온도가 높아서 알려준 거야? 낮아서 알려준 거야? 낮아서 알려준 거야. 그러면 138억 년 전에 온도는 왜 안 알려줬어? 너무 높아서. 사실은 너무 높아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할 때 온도는 측정이 불가능했어. 불가능했다가 3년 전인가 네이버에 떴더라고. 드디어 빅뱅 초기에 무엇을? 온도를 과학자들이 알아냈다. 왜 알아냈어? 교과서에 또 추가될 거야. 너무 싫었어.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이때 온도가 되게 높았다가 낮아져서 3000 켈빈에 해당한다.
이제 3000도까지 가면 이제 숫자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자, 우리 무슨 온도 얘들아? 섭씨 온도와 무슨 온도가 있어요 얘들아? 켈빈 온도가 있어요. 우린 일반적으로 무엇을 써요 얘들아? 섭씨 온도를 쓰죠. 자, 누구예요 얘들아? 켈빈 온도 있죠. 요걸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스몰 t가 무슨 온도야 얘들아? 섭씨 온도야. 요게 절대 온도, 얘가 무슨 온도? 섭씨 온도. 섭씨 온도에다가 몇을 더하면 얘들아? 273을 더하면 누구야 얘들아? 절대 온도야. 켈빈 온도가 되는 거야. 자, 요게 켈빈 온도, 얘가 도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 3000켈빈은 몇 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거의 3000도에 가까운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3000에서 273 빼면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도시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 2000이 이미 넘어갔는데 그 273 뺀 게 뭐 그다음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의 3000도에 가까운 온도지만 저거는 높은 온도야 낮은 온도야 얘들아? 낮은 온도에 해당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3000켈빈에 도달했을 때 이제 우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너지가 낮아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우주 초기에 나왔던 누구요 얘들아? 전자라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우주 전역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만들어냈던 수소 원자핵, 그리고 만들어냈던 무슨 원자핵 얘들아? 헬륨 원자핵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우주 영도가 너무 낮아지면서 전자의 운동 속도가 뭐해져요 얘들아? 느려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옆에 친구가 지나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누구 지나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 천천히 지나가면 누군지도 보이고 잡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제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전자의 운동 속도가 뭐해진 거야? 느려진 거야. 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전에는 전자가 옆에서 쌩쌩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근데 이때는 이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졌고 원자핵이 전자를 무슨 역으로 얘들아? 전기력으로 잡아당길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역으로 잡아당길 수 있게 돼요 얘들아? 전기력으로 잡아당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 주변에 전자를 몇 개 얘들아? 네, 양성자가 하나니까 전자 하나 잡아당기고요. 얘는 헬륨 원자핵 주변에 양성자가 두 개니까 전자도 몇 개를 잡아당기니까 얘들아? 네, 두 개를 잡아당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원래 원자핵으로만 존재했던 아이들이 이제 누가 탄생합니까 얘들아? 네, 원자. 전기적으로 누구야 얘들아? 중성의 원자가 탄생을 해야 돼요. 중성의 누구야 얘들아? 원자가 무엇 됩니까 얘들아? 생성된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중성의 원자가 이때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성의 원자가 생성된 건 둘째치고 우주 공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전까지만 해도 우주는요. 이렇게 우주 초기에 만들어낸 다양한 입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나가는 광자가 원래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우주 전체에 양성자에다가 헬륨 원자핵에다가 전자에다가 막 너무 많은 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누구요? 광자가 직진을 할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전자에 부딪혀, 가다 보면 양성자에 부딪혀, 가다 보면 헬륨 원자핵에 부딪혀. 계속 부딪혀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빛이 튕겨 나가요. 됐나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누가 갇혀있는 현상이 벌어집니까 얘들아? 빛이 갇혀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빛이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을 봤던 현상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우주에는요 무슨 공간이 없었어? 이전까지만 해도 얘들아 빈 공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빛이 무엇할 수 없었다 얘들아? 빛이 무엇할 수 없었다? 직진할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직진할 수 없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니네들이랑 여기서 불 꺼놓고서는 베개 싸움을 했어. 여기 먼지가 가득 차지. 이 상태에서 내가 후레쉬를 비춰. 그러면 후레쉬 빛이 앞으로 나가다가 누구 때문에 얘들아? 먼지 때문에 앞이 투명하게 보여? 앞이 뿌옇게 보여? 뿌옇게 보이죠. 네, 빛이 중간중간에 떠있는 입자에 충돌해서 끊임없이 반사가 일어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보입니까 얘들아?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뿌옇게 보여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안개가 쫙 깔렸어. 그러면 해가 떠도요. 빛이 직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주변이 뿌해서 잘 보여? 안 보여 얘들아? 안 보이죠? 네, 빛이 직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어서 빛이 직진하지 못해 우주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주가 무엇하다 얘들아? 불투명하다. 우주가 무엇하다 얘들아? 불투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주가 불투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때 저걸로 무슨 표현도 쓰냐면 빛이 물질에 뭐했다 얘들아? 갇혔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빛이 물질에 뭐 했다 얘들아? 갇혔다. 어디도 곱게 나갈 공간이 없어. 계속 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다가 무엇이 와 얘들아?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이 됐어요 얘들아? 3000 켈빈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주의 온도가 많이 낮아졌어 안 낮아졌어? 낮아지고 원자가 탄생하면서 무슨 공간이 탄생합니까 얘들아? 빈 공간이 탄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빈 공간이 탄생을 합니다. 이로써 빛이 무엇할 수 있게 됩니까 얘들아? 빛이 그렇지 직진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자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고요. 빛이 무엇을 하게 되면서 얘들아? 직진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우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얘들아? 투명한 누구를요 얘들아? 우주를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투명한 우주를 볼 수 있어요. 맞나요? 그치? 김기대야 빨리 가져가. 나눠 먹어. 자 그러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투명한 우주를 이제 38만 년 후부터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얘들아? 밤에 하늘을 보잖아. 원래는 우주가 뭐예요 얘들아? 우주에 별들이 떠 있죠.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미세 입자들이 떠 있잖아? 그럼 빛이 직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얘들아? 앞을 이렇게 쳐다보면 뿌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밤하늘 보면 별이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얘들아? 빈 공간으로 인해서 빛이 직진하기 때문이야. 근데 니네도 알다시피 뭐야? 미세먼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그렇지 안 보이잖아. 뿌옇게 보이지. 별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랑 같은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시킨 입자가 누구 있어요?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시킨 입자 누구와 누가 있어요 얘들아? 수소와 누구야 얘들아? 헬륨을 탄생시키는 거 맞죠? 그치? 그런데 수소와 헬륨을 탄생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지금 지구에는 금도 있고 납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철도 있고 별의별 원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우주는 결국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수소와 헬륨만 빅뱅 우주론에서 탄생시키죠. 그러면 문제는 그 외 나머지 원소들은 어디서 탄생합니까 얘들아? 별. 어디에서 얘들아? 별. 그치?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 우리 빅뱅 우주론 이후 4억에서 7억 년 후에 그치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별이 탄생하면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다양한 누가요 얘들아? 원소가 무엇 됩니까 얘들아? 여기서 무엇 돼요? 생성된 거예요. 별이 저런 존재였어. 뭔가를 새로 끊임없이 뭐하는 애들? 만들어내는 존재였어. 그래서 별에서는 엄청난 입자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빛이 나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끊임없이 그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면서 빛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의 지금 무슨 우주론을 봤어 얘들아? 빅뱅 우주론을 봤어.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번 22계정에서 추가된 내용 하나가 있어요. 왜 추가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 별 의미가 있나 없나 몰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니네들 보고 뭐해라? 얘네들의 입자를 구별해라. 뭐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자, 이 표현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누굴 볼 거냐면 네 번째 누구야 얘들아? 헬륨 무슨 핵의 얘들아? 원자핵의 무슨 과정 얘들아? 탄생 누구야 얘들아? 과정. 그치? 자, 헬륨 원자핵의 탄생 과정이 이제 두 가지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기본 베이스가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양성자 하나짜리 있죠. 요거 누구 원자핵이에요 얘들아? 수소 무슨 핵이에요 얘들아? 원자핵이에요. 그런데 양성자 하나에 무엇이 붙습니까 얘들아? 중성자가 하나 붙어요. 저것도 수소 맞아요 틀려요? 저것도 수소예요. 양성자가 하나면 무조건 수소야. 그런데 중성자가 하나 붙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수소 무슨 핵이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몇 개 붙을 수도 있어 얘들아? 2개 붙을 수도 있어. 양성자가 하나면 무조건 누구? 수소. 그런데 중성자가 2개 붙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삼중수소 무슨 핵 얘들아? 원자핵으로 남습니다. 무슨 수소 원자핵 얘들아? 삼중수소 원자핵. 그런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 저기에 대한 선행을 어디까지 설명하느냐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선생님 혹시 몰라서 아마 프린트에 선생님이 다 표기를 해놨을 거야.
수소 원자핵이잖아. 우리는 이 누구야 원소 기호에 많은 정보,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리량까지 같이 포함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번호를 써요, 얘들아? 왼쪽 하단에다가 원자 번호를 씁니다. 양성자의 개수를 여기다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 위쪽 있죠. 이 위쪽에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을 갖다 씁니다. 근데 얘는 중성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이에요, 얘들아? 그대로 양성자만 하나 있으니까 1 이렇게 표기를 해요. 원자핵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중수소 원자핵, 중성자가 하나 있어요. 자, 원자번호 몇 번? 1번. 입자가 몇 개? 2개. 2 이렇게 쓰는 거야. 됐을까요? 쟤네들이 원자핵 안에 가지고 있는 입자를 다 여기다 표기를 합니다. 합쳐져서. 자, 그래서 이게 중수소 원자핵. 얘가 원자번호 1번, 입자가 3개죠. 무슨 수소 원자핵? 얘들아, 삼중수소 원자핵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자, 얘네들이 이래저래 모이다가 헬륨 원자핵을 탄생시키는 방법인데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가서 붙어야 돼요, 얘들아? 중성자가 일단 가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양성자가 다이렉트로 2개가 먼저 모여들긴 쉽지 않습니다. 자, 누구예요, 얘들아? 양성자 하나에 누구 하나가 붙어요, 얘들아?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얘들아? 중수소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네, 중수소가 되죠. 원자번호 1번. 자, 이 친구의 그 무엇이에요, 얘들아? 양성자의 중성자의 합은 2짜리고,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량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만큼 질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질량은 아니라서 질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2짜리 중수소예요. 얘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를요, 얘들아? 헬륨 원자핵을 탄생시키는데, 헬륨이 양성자 몇 개, 얘들아? 2개에 중성자 몇 개, 얘들아? 그렇죠. 2개가 붙어 있는 게 2번 헬륨이고요. 질량수 4짜리 무슨 핵이에요, 얘들아? 원자핵. 그치? 그래서 이렇게 원소기호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저기서 누가 먼저 가서 붙었냐?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이 상태에서 양성자가 붙을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누가 붙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중성자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양성자가 붙는다. 그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양성자 몇 개, 얘들아? 2개. 중성자 몇 개, 얘들아? 하나. 그치? 요런 입자가 만들어져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양성자가 2개죠. 그러면 일단 누굽니까, 얘들아? 헬륨 원자핵이에요. 맞죠? 근데 입자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질량수 3짜리 누가 됩니까? 헬륨 원자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소소에서 지금 누가 됩니까, 얘들아? 중성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얘들아? 하나짜리 누가 된? 아이고, 뭐라는 거야? 양성자 몇 개, 얘들아? 하나에 중성자 2개짜리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자번호 몇 번, 얘들아? 1번. 누가 됩니까? 입자 질량수 3. 그러니까 똑같아. 얘네들의 질량이 3으로 똑같고 얘는 누구야? 수소야. 그런데 얘는 무슨 수소 원자핵인가? 삼중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갈 때 붙어야 되는 입자가 누군지 고르시오 해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자, 기역과 니은에서 어떤 입자가 붙을 것인가를 무엇하는 거야, 얘들아? 맞춰라, 이게 나와.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니까. 자, 양성자 똑같이 2개죠. 누구만 붙으면 돼요, 얘들아? 중성자. 그렇죠. 여기서 붙는 건 누구야, 얘들아? 중성자.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니은에서 붙는 건 누가 됩니까, 얘들아? 니은에서 붙는 건 그렇지. 여기서 누가 붙습니까, 얘들아?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양성자.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뭘 알아둬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빅뱅 우주 38만 년 후 우주에는 무슨 공간이 생겼다 그랬어, 얘들아? 빈 공간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드디어 빛이 무엇할 수 있었다, 얘들아? 직진할 수 있었어, 없었어, 얘들아? 빛이 직진할 수 있었어. 자, 이 직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몇만 년 후에, 얘들아? 38만 년 후 빅뱅 초기에 나왔던 광자 애들은 우주 전역에 무엇해 있어요, 얘들아? 퍼져 있어요. 우주 전역에 뭐 있다, 얘들아? 쫙 퍼져 있어.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다. 내가 우주로 나갔다.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우주에 가면 쟤네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주 전체에 완전 배경으로 깔려 있어. 그래서 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우주 무슨 복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주 무슨 복사? 배경 복사. 사실 요거를 뭐 해라라고 얘기해서 통합과학에서 빠졌는데 저걸 말하지 않고 빅뱅 우주론을 정확히 제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 문제 출제한 학교들이 있어. 그러니 완전히 저게 교과서에 없다고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지만 빅뱅 우주론에 누구야 얘들아? 증거로 뭐가 남냐라는 거야. 지금 현재 우주에 남아있는 흔적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마저 들려? 맞아. 그런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잖아. 그러니까 가모프가 무엇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해서 증명된 거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자, 5번째 무슨 우주론의 증거 얘들아? 빅뱅 무슨 론? 그렇죠. 우주론의 증거를 쓰시오. 자, 누가 말한 대로, 가모프가 말한 대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맞죠?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빅뱅 우주로 이제 질량비가 3대 1이야. 그래서 수소와 누구야 얘들아? 헬륨의 무슨 비가? 질량비가 몇 대 몇입니까 얘들아? 3대 1이다. 자, 요거 빅뱅 우주론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증거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그때 가모프가 이걸 같이 얘기했어. 전화 오니 또? 아니지? 자, 무엇합니까? 니네 눈이 커지길래. 자, 또 무엇했어? 가모프가 야, 그리고 38만 년 후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져서 우주의 빈 공간이 탄생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 초기에 나왔던 광자가 우주 전역에 뿌려지면서 마치 배경처럼 깔려 있어. 그래서 누구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를 무엇했어? 제시를 했어.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과학적으로 측정됐어 안 했어? 됐어. 에디슨 회사에서 근무하던 펜지어스와 윌슨이 있어. 에디슨이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를 잡으라고 한 거야. 에디슨도 되게 엉뚱하죠. 그런데 뭐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위성접지 같은 거 전파를 잡으려고 갔어. 그랬더니 펜지어스가 이제 장비를 듣고 있고 막 윌슨이 이제 장비를 설치해서 야, 너 접시 안 닦, 위성 접시 안 닦았어? 이 치직 들리는 소리 뭐야? 이런 거야. 아니 나 이거 장비 다 깨끗이 세팅해서 왔는데 야 여기 왜 잡음이 들리는 거야? 야 산으로 가자. 들판에서 책정하다가 산으로 갔어. 산에서도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를 잡으려고 설치를 해놨는데 또 잡음이 들려. 똑같은 누구야? 이제 에너지를 가진 잡음이 들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야 바다로 가보자. 심지어 배 타고 바다로 가. 무엇합니까? 똑같은 잡음이 또 들리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어디를 가도 심지어 다른 나라를 가서 측정을 해도 같은 잡음이 계속 공중에서 잡혀 안 잡혀? 잡혀. 그 얘기는 누구요 얘들아? 네, 누가 말한 가모프가 말한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역에 깔리면서 지구에도 쏟아져 들어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네, 모든 행성에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측정한 게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이야. 현대과학으로는 위성으로 측정을 합니다. 위성으로 측정을 했더니 우주 전역에 거의 균일하게 깔려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거의 균일하게 깔려있고요. 일부 불균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그 부분에 자세히 가서 확대해보면 꼭 그 일부 불균일한 부분에서 누가 폭발하고 있어요? 얘들아? 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전역에 골고루 깔려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빅뱅 우주론의 증거야. 그런데 얘가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틀려오는 거야. 다음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모르시오. 기억 누구야? 수소와 헬륨의 3대 1의 질량비. 니은 누굽니까? 우주 배경 복사. 디귿 허블의 외부 은하 발견.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체크해서 온 거야. 아니요. 허블의 외부 은하 발견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중 빅뱅 우주론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인정을 받았던 어떤 계기로 삼았던 것들이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모프가 무엇한 거? 예언한 거. 그거랑 우리가 일치하는 항목을 찾은 게 빅뱅 우주론의 무엇이 됩니까? 네, 이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 잠시 마무리할 수 있어요.